안녕하십니까, 이주천TV입니다. 다시 제주 4.3 사건 문과 답 시간입니다. 오늘 질문은 44번째입니다. 4.3 당일 쌍방의 인명피해는 어떠했습니까? 4.3 제주 사건 당일 쌍방의 피해는, 답을 봅시다. 정부 보고서에 나온 4월 3일 인명피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 보고서에 나타난 겁니다. 경찰 피해를 한번 보면은 사망이 4명이고 부상이 6명, 행방불명이 2명입니다. 그리고 우익 민간인이 사망 8명이고 부상이 19명이고, 그 다음에 인민유격 때 사망은 2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생포도 난 것이 1명이죠. 따라서 4.3 당일날, 4.3 폭동 사건 당일날은 경찰과 우익 민간인 피해가 대단히 많았다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김달삼이 쓴 제주도 인민유격 때 투쟁 보고서에 나온 4월 3일 인명피해는 아래와 같으며 제주경찰서 70년사 등에 의하여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김달삼이 쓴 제주도 인민유격 때 투쟁 보고서에 나온 인명피해를 보겠습니다. 경찰이 10명이고 부상이 4명, 포로가 1명입니다. 아까보다 경찰 사망이 더 많죠? 그 다음에 경찰 가족 사망이 3명입니다. 그 다음에 우익 민간인들 사망이 4명이고 부상이 3명이고 포로가 4명입니다. 그리고 우익 민간인 그 가족들, 여기는 반동 가족이라 그러는데 우익 민간인 가족들이 사망이 3명이고 부상이 1명입니다. 그 다음에 서북 청년당 7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인민유격 때 사망은 단지 4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경찰과 서청, 그 다음에 경찰 가족들, 또 우익 민간인들이 일방적으로 당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기습전이었기 때문에 경찰관을 포함한 우익 인사는 사망 총 27명, 부상 8명, 포로 5명으로 피해가 컸지만 인민유격 때 피해는 사망 단지 4명에 불과하였던 것입니다. 여기 책에 보면 정부 보고서보다는 김달삼이가 쓴 제주도 인민유격 때 투쟁 보고서가 제주경찰 70년사 등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정확하다,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 45번째입니다. 4.3 사건 발발 후 초반의 전세는 어땠습니까? 그렇습니까? 이제 4.3 사건 발발해가지고 초반 전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답은 이렇습니다. 김달삼이 쓴 제주도 인민유격 때 투쟁 보고서에 의하면 1948년 4월 3일부터 7월 24일까지 113일 동안에 집계된 정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 및 우익 민간인 피해를 보면은 경찰 사망이 74명, 경찰 가족이 7명 사망이고 반동 우익이 226명이 대단히 많이 죽었죠. 사망이 되고, 자, 부상자는 경찰이 35명이고 반동 우익이 28명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 납치를 해가지고 포로로 잡아온 것이 22명이나 됩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인민유격 때 피해는 사망이 16명, 경상이 9명이죠. 따라서 인민유격 때 피해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4.3 발발 후 113일간 약 4개월간 정도 되죠. 113일간의 정가 보고서입니다. 정가를 기록한 것이죠. 김달삼의 제주도 인민유격 때 투쟁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지서 습격은 31개소, 칼빈 실탄 209발이 탈취했고, 관공서 습격이 2개소입니다. 슈루탄 5발을 압수했고, 가옥 불지른 거 소각한 것이 120동이나 되고, 44층, 44 구식총 5장을 노획을 했고, 가옥 파괴가 7동이나 됩니다. 또 99식 총 5장을 노획을 했고, 경찰 가옥 소각을 한 것이 2동이 되면서 38식 총 2정을 압수를 했고, 전선 탈취가 940개소나 됩니다. 또 실탄을 800발을 탈취했고, 도로 파괴가 무려
170개소가 되며 황림탄 4발을 압수를 했고 교양 파괴가 3개소가 되고 카빈총을 압수를 했는데 13정이나 됩니다. 기타 피검자 탈환이 43명이나 됩니다. 자,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민유격대의 피해는 사망 16명, 경상 9명에 불과한 반면 경찰관 및 그 가족과 반동으로 지목된 우익 민간인 등의 사망자 합계는 무려 307명이나 되고 부상자 68명, 납치된 민간인이 22명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달삼의 인민유격대가 초기에 113일 동안에 혁혁한 정가를 올렸다. 민간인 우익 인사들 엄청난 부상, 사망자, 피해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초반 113일 동안 남로당, 제주도당 인민유격대는 제주읍 중심부와 경찰지서 소재지를 빼고 도내 전 지역을 마침내 장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밤에는 제주도가 남로당 해방구나 다름없었습니다. 만약에 제때 진압이 안 되었다면 대한민국이 큰일 날 뻔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승승장구하는 분위기를 타고 제주 남로당의 3단계 당원 확장 운동은 4.3이 일어난 뒤인 1948년 초여름 해주대회의 연판장 및 지하선거 시행과 병행해서 추진이 되었던 겁니다. 이때의 당원 수가 좋게 무려 3만 명에 이를 정도로 크게 불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민의 10분의 1 이상이 남로당원, 그것도 어린이와 노인을 제외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남로당에 가입했는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만 명이라면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것이죠. 참 어마어마하게 제주도민의 10분의 1 이상이 남로당원으로 가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인구의 10분의 1 이상이 남로당원이 되었다는 거죠. 3만 명이면 많은 거 아닙니까? 제주도 인구에 비해서 10분의 1이면 제주도 한 21만 제가 알기로는 3만 명 가까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자, 4.3 진상이 이러한데 당국이 진압하지 않고 구경만 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진압과 교전 중 무고한 인명피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무조건 양민을 학살한 것도 아니고 진압에 불가피성과 당위성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3 발발 후 국방경비대 내에 침투한 많은 남로당 불학시들이 무기를 소지하고 탈영하여 그들과 합세함으로 인하여 사태는 더욱더 악화되고 말았던 겁니다. 자, 물장오리, 태역장오리 사이에 군사학교가 있었다. 1948년 가을 아니면 훨씬 이전에부터 유격대의 훈련 장소로 쓰였다. 미군 비밀문서 4.3 종합보고서를 보면은 1949년 3월 27일 현재 물장오리 근처에 유격대 훈련학교가 존재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유격대 훈련학교는 한국군 구연대 장교였던 김평호가 1948년 5월 부대를 이끌고 구연대를 탈출한 후 유격대에 합류하여 이 학교를 이끌고 있었다고 기록이 되고 있으니 진압이 매우 어려웠던 겁니다.